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얼마 전 한 여성이 출근 차량을 가로막으면서 차량 운행을 방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제보자의 차량 앞을 갑자기 나타난 A씨가 가로막는데요. A씨는 횡단보도를 왔다 갔다 하며 차량의 통행을 방해합니다. A씨의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멈춰선 차량에 다가가더니 차량 보닛을 주먹으로 내려치고요. 황당해하는 운전자를 향해 내리라는 듯 손짓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사건이 일단락됐습니다. 정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걸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일단은 그 차량을 운전하시던 분이 굉장히 놀라셨겠어요. 또 정말로 이렇게 상해를 입는 교통사고가 났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요. 그래도 정말 일단 이만하게 다행이네요. 많은 네티즌들이 일반 교통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을 내셨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일반 교통방해죄는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는 점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경우에 A씨의 경우에는 아마도 이제 그 정도에는 이르지 않아서 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일단 뭐 무단횡단을 한 부분에 대해서 교통법 위반으로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A씨의 행위, 자 보닛을 친 행위, 손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운전자를 향해서 이걸 내리쳤을 경우에 사실은 이제, 이게 이제 신체에 가해진 행동으로 본다면 이제 폭행이 될 수도 있는데 아마도 이제 운전자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폭행으로 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왜 아무 일 없이 일단락이 됐을까요? 이제 짐작을 해보면, 이제 보닛을 내려쳤지만 손괴까지 이른 걸로 보이지는 않고 또 폭행의 경우에는 처벌 불원의 의사, 그러니까 피해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제 뭐 여기까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에 처벌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제 제가 보기에 이분의 행동, 이 여성분의 행동이 아무래도 좀 일반적이지 않아 보여서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분으로 판단이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A씨의 행동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일단락이 됐다고 해서 이런 행동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네요. 최근에 이제 그 변호인이 형사사건에서 변호를 하는 경우에 심신미약, 정신 이상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실제로 이제 심신미약이나 정신적으로 질환을 앓거나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그로 인해서 무언가 행동을 했을 경우에 이 부분을 굉장히 고의적으로 나쁜 행동이다라고만 보기는 좀 어려운 행동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심신미약이나 정신질환을 이유로 해서 처벌이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이것을 봐주기 위한 행동이다. 그로 인한 그런 것을 주장하는 변호인의 주장이 무조건 피해 나가기 위한 행동이다라고 묻지 않고 비난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은 그 사건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접해본 사람만이 알 수가 있기 때문에요. 사실 이제 외부로 나타나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런 행동 안 되죠. 처벌돼야 되는데 아마 이 사람이 그렇게 일단락된 것은 구체적인 사연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하나은행 100년 리빙 트러스트 센터 배정식 센터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배정식입니다. 자산관리 이렇게 보통 상담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자산이 많으신 어르신이 상상이 돼요. 네네. 실제로 그러신가요? 네, 아무래도 좀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고요. 네. 또 선입견이 이렇게 갈등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 센터 찾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굉장히 금술 좋고 또 이렇게 평온한 네. 그런 어르신들도 많이 찾아오십니다. 네. 아무래도 혼자 남을 배우자가 걱정이 돼서 이렇게 배우자를 배려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아, 그래요? 예. 네. 자식들이 아무리 이제 잘해주고 뭐
옆에서 도와준다 하더라도 결국 이제 아플 때 의지되는 것은 부부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혹시 뭔가 사망을 하거나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네. 남은 배우자를 어떻게 할 것이니 걱정하시는 분들이 네, 오신다고요. 서로들 이렇게 걱정하시면서 오시는. 아, 부럽네요. 네. 오늘 사연은 굉장히 부러울 것 같은데요. 네. 사연 들어보고 자세히 얘기 나눠볼게요. 부모님은 주위에서 부러워할 만큼 금슬 좋은 부부셨습니다. 서로를 잘 챙겨주시고 온화한 분들이셨죠. 그런데 지난해 초 어머니가 입원하고 얼마 되지 않아 돌아가셨고 그 이후론 아버지도 몸도 마음도 쇠약해졌습니다. 큰아들인 제가 아버지 주위에 살면서 자주 안부를 살핀다고는 하지만 어머니 계실 때 비하면 아버님은 눈에 띄게 수척해지셨습니다. 평소에도 마음씨 좋은 아버지는 주위 사람들을 많이 돕곤 하셨는데요. 저와 동생네 손주들에게 상속해줄 생각으로 유언을 해둔 토지 중 하나를 팔아 자주 방문하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셨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덜컥 걱정이 되는데요. 저와 동생은 경제적 여유도 있고 이제 아버님 노후만 문제 없으면 될 것 같은데요. 아버지의 노후를 편안하게 또 평소 유지대로 손주들에게 재산이 잘 분배되도록 하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특히 이제 저희가 뭐 사건을 진행하고 보면은 이제 어머님이 혼자 계신 경우보다 아버지가 혼자 계신 경우가 훨씬 더 좀 힘들고 네, 걱정이 많고 그러시더라고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또 이렇게 이제 챙겨주시던 어머님이 안 계시니까. 네네. 그래서 충분히 마음은 이해가 가는데요. 네. 아버님이 손주들을 위해 유언장을 작성을 한 걸로 보이네요. 네. 이 살해자 아버님께서 그래도 참 현명하게 조치를 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면 자녀분들도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도 있고 또 나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들에게 상속을 해주는 것보다는 뭐 세금 측면에서 비록 30%가 할증이 되더라도 손주들에게 직접 주시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게요. 지금 유언을 작성하셨다, 유언을 해뒀다 이런 내용이 나온 걸 보니까 네네. 뭐 유언장을 이미 작성해 놓으신 것 같은데 네네. 이제 유언의 경우에는 이제 그 효력이 일단 있지만 네. 그 이후의 행위, 그러니까 아버지가 토지를 매각하신 행위, 이제 이걸로 보면은 유언에 반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유언은 철회된 걸로 봐서 효력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아버지가 손주들에게 주겠다는 토지 중 일부를 매각해서 지인에게 돈을 또 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산이 잘 관리될까 걱정이 앞서는 상황인 네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제 살해자분 아드님이 자주 이렇게 홀로 된 아버님 찾아뵌다고 하더라도 네. 생활하시는 데는 뭐 당연히 불편함이 뭐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정확한 내용은 없지만 자주 안부를 묻는다는 지인이란 분이 아무래도 아버님이 혼자 계시니까 여성분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네네. 네. 사실 제가 이제 뭐 상담하고 접했던 이런 사례들을 보면 홀로 계시는 이제 어르신 특히 이제 아버님 같은 경우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여러 가지 상속이라든지 재산관리상의 문제가 좀 생기는 이런 네. 경우를 좀 보게 됩니다. 아, 그러네요. 네. 자주 방문하는 지인인데 네. 이렇게 덜컥 땅을 팔아서 돈을 빌려줬다. 흔한 일은 아닌 것 그렇죠. 같긴 하네요. 예. 평소에 이제 어려운 분들을 자주 돕는 부친이시니까 뭐 일반적으로 기부를 한다든지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좀 도와준다든지 이런 건 조금 뭐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평소에 현명하게 손주들을 위해서 주겠다. 이렇게 이제 땅도 팔아서 빌려줬다. 이런 네. 게 조금 걱정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후 대비도 하셔야 되고 더 연세가 드시면은 더 마음도 이렇게 약해지실 텐데 아무래도 이런 방법에 대한 좀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마음이 약해지는 게 문제예요. 네. 이제 저희가 요양병원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병원에 자주 방문하는 그 분이 고정적으로 있는데 네. 자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음이 약해져서 네.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네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센터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또 그런 면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자, 아버지의 재산이 이제 사실은 아버님 노후에 관리되어야 할 재산, 뭐 이렇게 이제 쓰여질 부분도 있는데 이걸 관리할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제 부친께서 보유하고 계시는 이제 현금도 있을 거고 또 토지, 뭐 주거하고 계시는 이제 거주하고 계시는 주택
뭐 이런 게 있으실 텐데 신탁을 설정해서 관리하시는 게 저는 좋은 방법 같습니다. 네. 평소에는 생활비 목적으로 한도 설정을 조금 해놓고요. 뭐 향후 이제 관리가 힘들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치매가 왔다든지 정말 이제 뭐 정말 신체적으로 좀 힘들어지실 때를 대비해서 네. 아드님을 뭐 자금 관리하시는 대리인으로 등록을 해놓고 대비하시면 네.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렇다 하더라도 사례자분이 뭐 아버님한테 가서 불경스럽게 이 토지 매각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관리를 잘합시다 이런 권유를 한다라는 게 참 불편한 일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버지 네. 입장에서는 서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금전 재산 중에 일정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을 좀 사후 수익자로 지정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저는 좀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서운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네. 그런 아버님께서 이렇게 그런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시지는 못하겠지만 그냥 그런 방법을 정해놓는 것도 좀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버님께 이렇게 차라리 잘 말씀을 드려서 차라리 도와주시는 분을 좀 배려하는 것이 현명하지 네. 않을까 이렇게 좀 하는 것이 대안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재산은 그렇게 해서 신탁을 해 놓는다면 그 신탁을 한 부친의 뜻대로 잘 지켜질 수 있는 거겠죠. 네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이제 보유하고 계시는 토지나 주택은 신탁을 해서 관리가 된다면 아버님께서도 이걸 그 매각을 하려면 그 신탁된 금융기관에 가서 해지 신청도 해야 되고 네. 또 이제 매각을 해달라 이렇게 의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버님이 혹시 이제 주변 사람들의 이제 어떤 권유에 의해서 싼 가격에 매각을 해버린다든지 또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인출하는 뭐 그런 신경 쓰이는 부분들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네.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손주들의 경우에 지금 원래 손주를 주겠다고 하셨던 부분이 있으시잖아요. 네네. 이 경우에 이제 손주들을 사후 수익자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도 약간의 좀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맡기시는 분, 위탁자가 한 분이니까 하나의 계약으로 할 수도 있는데요. 네. 이분이 재산이 보유 형태가 토지라면 향후에 A 토지, B 토지에 따라서는 가격의 변화가 좀 심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사촌이기 때문에 네. 또 수익자를 좀 달리 정하는 계약을 분리해서 네, 이제 손주들만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좀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은행 백년 리빙트러스센터 배정식 센터장님 함께했습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콜드플레이와 방탄소년단이 같이 했네요. My Universe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